오웰은 삼국으로 갈린 전체주의 경찰 국가들의 끊임없는 전쟁과 사회 통제로 세계가 지배된다는 가상적 미래를 설정했다. 오웰은 권력 그 자체를 부정했지만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반공문학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 경우를 봐도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사회의 문제 정도는 됩니다. 질병에 대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연구가인 사회학자 페터 슈티그니츠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의 경우 66%가 나이를 속여 말하고 73%가 성적 욕구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80%가 체중을 속여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강박관념이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93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서울대 여대생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체중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4.4%에 불과했고 93.8%가 스스로 체중 초과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 공포와 강박관념이 심해지면 신경성 거식증이나 대식증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게 된다. 거식증 환자는 해골처럼 마른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살이 쪘다고 느끼고 살을 빼려고 발버둥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미국 여성의 20%는 어떤 형태로든 거식증 또는 대식증을 가지고 있다. 비만은 단지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사회적 질병이다. 라는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비만은 최근 들어서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비만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부터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97년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비만 인구가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경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담배 다음은 비만이라며 공식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질병은 감염성 생물이나 무생물인 유해물질 같은 외부 인자의 침입으로 발생하거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해부학적 결함이나 신체 기능 이상 등의 생물 내부의 내인성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정의를 한 유기체의 정상적인 생명 기능을 방해하거나 변형시키는 손상이라는 식으로 넓게 보면 비만도 질병이 됩니다. 여기서 최근 비만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더하면 분명히 질병이 됩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것은 단지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식생활의 잘못 탓에서 오는 미용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태도를 놨습니다. 하지만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질병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측은 질병이라는 말을 애써 애곡하는 것이며, 비만은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병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WHO 아태지부와 대한비만학회에서 동양인의 비만 기준을 강화해 발표하면서 비만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인은 서구인에 비해 같은 체격일 때 근육이 적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비만은 식생활 습관, 노동 환경이나 교통 및 주거 형태의 특징 등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 자체를 문제시하고 나아가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러나 현재 비만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확대 재생산케 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작용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질병이라는 의학 담론은 더 넓은 범위의 비만인에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과학적인 다이어트를 과학적인 비만 치료로 전환한다고 해도 불행해지는 비만인의 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 개념에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환자들을 연민 또는 혐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질병의 원인도 만들고 질병에 대한 이미지도 생산하는, 따라서 환자를 이중으로 생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